여러분, 이제는 전세, 월세를 구할 때 면접을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관한 청원이에요. 이틀 만에 100명을 돌파했고요. 3일 만에 25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일 안에 5만 명이 청원을 한다 라고 하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법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이 청원이 뭘 요구하냐 라고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임차인 들어올 때 임대인에게 면접 봐라 이거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세입자가 취업하는 듯이 하는 겁니다.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 3단계 인턴, 4단계 정식 계약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집 하나 얻기 위해서는 4단계의 이 면접을 거쳐야지만이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국민청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원에서 얘기하는 서류 면접입니다. 면접은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 회보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금원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신용점수, 범죄 이력, 소득 수준, 세금 납부 상황, 가족의 구성원들을 모든 걸 다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줘. 솔직히 말해서 직장 취업할 때도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월세 들어갈 때 세입자로서 임대인에게 이 모든 걸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면접.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임차인의 월세 납부하는 방법과 의지를 내가 충분히 확인해야 되겠다. 면접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와, 월세 어떻게 낼 거예요? 얼마 벌어요? 이전 집주인과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왜 그 집에서 나왔죠? 가족 중에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나요? 술 많이 먹나요? 애완견 키우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데 이런 것까지 답변한다? 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충격적인 건데요. 인턴이에요. 자, 좋아. 서류 넣었어. 좋아. 면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턴이라는 거지. 인턴. 인턴이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6개월 살아보고 문제없어? 정식 계약해줄게 이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서류 전형, 두 번째로는 면접 보고, 세 번째로는 인턴한 다음에 이 모든 게 충족이 된다 그러면 4단계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4단계 다 맺었어.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4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신용 점수가 낮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정가 기록이 있다라든지 소득이 좀 불안정하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월세를 못 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집을 살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러한 흡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에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정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소득증명원이라든지 집주인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요. 맞아요. 들어갑니다. 하지만 범죄 이력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받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런 걸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범죄 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이 범죄라는 게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어떤 범죄일까요? 이건 또 세부적으로 얘기해봐야 되거든요. 신용점수가 하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월세 못 내는 거 아니잖아요. 700점 이하다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700점 안 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어서 또는 돈을 못 내서라는 것보다는 내가 학자금 대출 받고 못 갚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집을 못 구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약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빚을 잠깐 못 갚았던 신용점수가 700점 안 되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한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서류를 봤더니 한부모 가정인 거예요. 또는 이혼한 거예요. 면접 때 물어보겠죠. 이혼하셨네요? 저희 집은 이혼한 사람 안 받아주는데요? 어머니 안 계시네요? 저희는 어머니 안 계시면 못 받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면접 결과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별 입증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청원을 쓰신 분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구조로 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한번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이 세입자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3+3+3 법안이 지금 막 본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이 언제 나갈지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가려서 받자 이런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공공보증 확대입니다. 전세에 대한 보증보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죠.
지금 당장 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가입률을 80% 이상 높이는 거예요, 보면은. 너의 보증금 안전해. 그리고 난 언제든 돈을 줄 수 있어. 세입자 너도 안전하지? 임대인 너도 안전해. 둘 다 안전한 상황에서 계속 가자. 지금 보면은 다 그런 거죠,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온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부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재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유한 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야, 왜 우리만 확인받아야 돼? 나도 확인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 같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나라에서 막아줘야죠. 나라에서 관여해야죠. 두 번째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죠? 나라에서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나라에서는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알고 있잖아요.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와? 그럼 그게 모두 어디로 전가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돈이 비싸죠? 그럼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임대인이야. 근데 너가 살면서 지금 돈이 많이 나왔잖아. 그럼 네가 부담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올라가.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전가가 누구한테 간다? 세입자한테 가는 거예요. 많은 혜택 아니더라도 내가 공급을 하는 공급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급입니다. 빠르게 늘려야 돼요.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의 싸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분을 훨씬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만 우리 개편된다 하면은 서로 간에 좀 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청원이 나왔던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픈 일이기도 해요, 보면은. 뭐 물론 이 청원이 몇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4만 명이 될지 5만 명이 돼서 법안이 되어서 발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슬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빡빡해진다는 거죠. 왜 나만 손해봐? 너도 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걸 요구해? 난 더 요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용 부동산에서 원했던 그림이 이런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무슨 면접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인턴을 통해서 정식 계약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빠르게 공급이 늘어서 우리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 또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